TMI입니다. 키치조지는 자주 가긴 하는데 워낙 넓어서 재미난 곳들이 은근히 있네요. 음식점이 숲속처럼 꾸며져 있는 곳도 있고 아주 맛있어서 언제나 줄이긴 멘치카츠 전문점도 있고요. 얼마 전엔 또 하나 발견한 220엔짜리 타이야끼를 먹었는데 전통 타이야끼의 맛 그대로 아주 맛있었습니다. 키치조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동네 같네요.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잔기침이 잦아서 힘이 드네요. 발음이 이상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기침 참느라 생긴 거라 생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페이지 사업 계획서 린 캔버스. 부의 추월 차선이란 책에서도 회사원인 채는 바보라고 하네요. 운 좋게 성공한 사람들의 전형을 보는 서적이라서 그걸 비판하는 영상이 있어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봤습니다. 저보다 책 소개를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소개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의 책 소개 중에 좋은 내용들을 즐겨찾기 하는 게 더 많을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스타트업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는지요? 회사에 비전이 없어서 회사를 관뒀다거나 비전을 안 보여줘서 불안하다거나. 도대체 비전은 뭘까요? 사업자가 가까운 미래에 달성할 모습, 전략 및 방침 관리가 지향하는 곳이라네요. 스타트업을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비전, 미션, 골. 골은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고요. 미션은 닿지 못할 높은 이상이지만 그렇다고 안 될 것은 없는 것. 비전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가능한 미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내가 향해야 할 곳을 가는 도중에 길을 잃지 않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참여한 멤버들이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달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가려고 합니다. 최소한 회사에 다닐 때보다 좋은 무언가를 목표로요. 이미 그 상황에서 아무리 사소해도 자기의 돈, 시간, 노력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들여서 성공이란 목표를 정확히 가야만 하고 나 혼자만의 사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멤버들이 하나 둘 붙기 시작하지요. 그럼 더욱더 지출은 늘어가고 실패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다 견고히 해줄 수 있는 등대가 바로 비전, 미션, 골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먼저 미션으로 내 꿈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전으로 5년 이내에 실제 구현 가능한 목표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고울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1년마다 그 고울을 설계합니다. 아주 좋은 예를 들어봅시다. 일론 머스크는 초창기 페이팔을 매각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를 설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설정한 미션입니다. Go to Mars. 무작정 화성을 가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모두 비웃었죠. 이 미션을 위해서 비전을 만듭니다. 화성을 가기 위해서는 로켓이 필요하죠. 그래서 로켓을 만드는 비전을 가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 X. 화성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탐사나 다양한 일을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에너지원을 시추할 수 없으니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도착하면 거주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서도 주 동력원은 태양광이겠죠? 그래서 솔라시티를 만들었죠. 이제 일론이 얼토당토 없는 회사들을 만드는지 이해가 가셨는지요? 그리고 이들은 매년 무엇을 하겠다는 고울을 만들어서 달성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외치고 이루지 못하는 일론을 보고 비웃고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론은 이미 화성에 도착했다는 전제하에 움직이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목표를 아주 하드하게 잡고 1년 달렸는데 그만큼 움직이지 못했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현실적으로 골을 재설정하면서 목표에 맞춰 가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말해놓고 못 지키는 거짓말쟁이라고 비웃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일론만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건가요? 자, 미션과 비전과 골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내 골에 맞는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겠죠? 린 캔버스를 아시나요? 린 캔버스란 것은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가 에릭 리스 씨가 2008년도에 제창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토요타의 생산 방식인 적시 생산을 다른 분야나 스타트업에게도 그 불필요한 부분을 없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조직 관리 방식으로서 제창을 했습니다. 토요타 경영연구소에서는 토요타 자산의 사내 벤처를 장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자주 비교하는 모 회사 있죠? 토요타를 알면 알수록 그 회사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건 저뿐일지도 모르겠네요. 암튼 여기서 선보인 것이 린 캔버스인데요. 15분 이내에 한 장의 질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내려 가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똑같은 걸 두 번째는 쉽게 써내려 가는데 그래도 써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다시 수정하다 보면 시간이 은근히 걸립니다. 이걸 무수히 반복을 하면 내 뇌는 이미 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있게 됩니다. 즉 15분 이내에 써내려 갈 수 있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되었을 때 어디서 걸릴지 얼마나 벌 수 있을지까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써볼까요? 1. 커스터머 세그먼트. 내가 누구에게 나의 제품을 팔 것인지를 타겟팅해야죠. 어느 나라에서 팔지, 남녀의 비, 나이대, 그리고 취향, 상황에 따른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결국 그 숫자 중에 실제 내 고객은 몇 명이 되어 있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프로블럼. 이래서 결정한 내가 타겟팅한 고객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내 제품을 쓰게 될까요? 여기에 다시 고객의 범위가 재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한 고객이 내 제품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내 제품을 안 써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살 의미가 없지요. 이런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야 합니다. 3. 유니크 밸류 프로포지션. 독자적인 가치를 적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차별성을 여기에 적으면 되죠. 타사 대비 뭐가 좋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세히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4. 솔루션. 위에서 말했던 그래서 우린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 이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면 됩니다. 5. 채널. 그리고 이 솔루션은 이런 채널을 통해 판매 또는 전파가 됩니다. 즉, 어떠한 네트워크로 팔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그에 따른 효과까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상품의 성격에 따라 영업사원을 쓸 것이냐 인플루언서를 쓸 것이냐를 나눌 수도 있겠지요. 6. 레비뉴 스트림스. 채널을 통해 얻은 고객의 규모가 계산되기 때문에 각각의 채널을 통한 매출이 계산이 됩니다. 채널별 구체적인 고객 수 및 수익을 꼼꼼하게 적어야겠지요. 7. 코스트 스트럭처. 수익이 나기 위해서 채널을 운영하거나 내부 시스템 운영, 인건비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보다 지출이 많게 되면 얼마나 부족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지, 그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8. 키 매트릭스. 고객이 매출을 이끌어낼 때까지의 지표들을 정리해야죠.
얼마나 많은 유저 또는 고객이 모이고 이들 중에 어느 정도가 서비스에 정착을 하고 이 중에 어느 정도가 매출을 내면서 한 사람당 객단가가 얼마인지 등등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9. 언페어 어드밴테이지. 이제 모든 비즈니스의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구상했다면 세상에는 10,000명의 사람들이 비슷한 비즈니스를 생각했고 그 중에 100명은 이미 서비스를 개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스타트 라인이 다르겠죠. 우리는 스포츠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과 공정한 스타트 라인에 설 이유가 전혀 없죠. 당신은 이런 불공평한 이득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불공평한 이득이 다른 유사 서비스보다 당신을 성공에 이끌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죠. BTS의 B랑 친구라서 그 친구가 전 세계에 내 서비스를 알려준다고 합시다. 그럼 당신은 이미 100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세이브한 것이니 다른 100억 원의 자본을 가지고 시작한 기업과 동등한 레벨이 됩니다. 이게 바로 언페어 어드밴테이지가 되는 것이죠. 너무 길어서 이 정도로 끝을 내야겠는데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2가지만 짚어보았습니다. 만약 더 많은 조언이나 자신이 만든 링캔버스를 누군가 봐주기를 원한다면 연락을 주세요. 가끔 제게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아이디어를 그냥 세상에 내놓지 말고 관 속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이란 게 되면 빠르든 느리든 구현이 되는 과정에서 정보는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하면 많은 적들이 그 아이디어만 쏙 베껴서 나올 게 뻔하거든요. 다른 무언가가 없다면 그걸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언가 떠올렸다면 그건 70억 인구 중 1만 명은 같은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이미 100명은 구현을 했거나 서비스를 준비 중일 겁니다. 라고요. 이번에도 무언가 얻어가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끝!